네, 클쌤입니다. 오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복소수를 소개하면서 복소수는 어떤 복소수가 있다 그러면 실수 더하기 실수 i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고, 이 복소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등호까지 있고, 여기에 추가로 켤레 복소수 까지 있다 그랬지. 켤레 복수수를 만든 이유는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요거 연산을 좀 공부해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공부할 때 무리수 연산과 조금 비교를 해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덧셈.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가 있고 c 더하기 di라는 복수수가 있다고 봅시다. 물론 a, b, c, d는 실수인 겁니다. 얘들을 더해봐. 이런 거야. 1 더하기 루트 2, 그 다음에 더하기 2 빼기 3루트 2 이런 거야. 얘 계산할 때 이렇게 유리수 파트끼리 같은 무리수 파트끼리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똑같아. 얘를 계산하면 실수 파트끼리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허수 파트끼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고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고, 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i 더하기 얘가 하나의 복소수고, 그 다음에 5 빼기 7i 이런 게 있다 보자. 그러면 2랑 5랑 서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i가 달려있는 이 항이랑은 계산이 안 돼요. 2랑 5랑 계산해서 2 더하기 5, 그 다음에 i가 있는 것들은 i끼리 계산하는 겁니다. i로 묶어버리면 3 빼기 7 i. 사실은 이거를 계산하겠지. 바로 7 빼기 4i라고 바로 계산을 쓰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빼기 마찬가지입니다. 뭐 뺀다 그러면 a 빼기 c가 되는 거니까 얘가 빼기 될 거고, b 빼기 d가 될 거니까 얘가 빼기 되겠지. 만약에 이걸 뺀다, 2 빼기 5니까 이게 2 빼기 5가 됐을 거고, 3 빼기 빼기 7이니까 3 더하기 7 됐겠지.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2 빼기 5라서 마이너스 3 더하기 7이니까 10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 더하기 10i 이렇게 되겠지. 뭐 더하기 빼기 문제 없죠. 이게 왜 쉬운 거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실수 연산 하던 그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빼기를 한 번 써버렸기 때문에 얘가 2번이 되겠네. 곱하기 a 더하기 bi라는 임의의 복소수와 c 더하기 di라는 임의의 복소수를 서로 곱하고 있을 경우에, 물론 곱하기 기호는 생략. 자, 얘는 실수가 나오는 부분과 허수가 나오는 부분을 구분합시다. 이렇게 실수끼리 곱하면 실수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렇게 허수끼리 곱해도 b, d, i 제곱이 되어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bd 자체가 실수인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a 곱하기 d 곱하기 i, 이렇게 곱하면 b 곱하기 c 곱하기 i 해서 얘 두 개는 i가 붙어 있을 거거든.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누구냐면 실수끼리의 곱인 ac, 그 다음에 허수를 두 번 곱한 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가 되기 때문에 허수끼리 곱한 거. 그래서 b 곱하기 d 곱하기 i 제곱, 즉 i 제곱이 마이너스 1 되고 bd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양 끝에 곱하면은 i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i 한 개를 밖으로 묶어내고 남는 것이 AD. 가운데끼리 곱하면은 BC고 i 한 개밖에 없거든. i 한 개 끌어내고 BC 이렇게. 됐나? 얘도 별 어려움 없겠죠? 세 번째, 나누기. 나누기가 이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복잡할 겁니다. 이거 나누기 이거. 즉,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니까 얘가 분모인 경우에 그러면 나누기가 되는 거지. 네, 이걸로 끝 이래 하면 안 돼. 말했다시피 복소수는 실수 더하기 실수 i 꼴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 놔버리면 어디가 실수고 어디가 허수 부분인지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때 뭘 쓸 거냐면 켤레 복소수. 그러면 분모를 정리해야지.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줘야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구분이 가능하잖아. 분모를 실수인수로 만든다. 그럼 분모의 실수화가 되겠지. 이름은 얼마를 곱해야 하는가 볼까? 분모는 이만큼이 있는데 여기를 실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호만 달리해서 C 빼기 DI. 분자가 이만큼 있었지만은 분모와 같은 값을 곱해야 성립하겠죠? DI가 DI 안 갔나? DI 이렇게. 그렇다면 얘는요. 이렇게 곱하면은 앞에 거 제곱, 그다음에 뒤에 거 제곱이 di 곱하기 di라서 d 제곱 i 제곱이거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인데 뒤에가 요거 제곱인 거잖아. 그럼 d 제곱 i 제곱.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d 제곱이거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 마이너스 d 제곱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d 제곱. 이거 자꾸 하다 보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처음이라 좀 낯설게 보일 뿐이야. 그 다음에 A와 C 곱하면 실수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I가 두 번이어도 I 제곱이 실수가 되거든. 플러스 BI 곱하기 마이너스 DI. BI 곱하기 마이너스 DI. 얘들끼리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와 되니까 BD. I니까 I 제곱.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고 BD가 되겠죠. 그 다음에 I 한 개짜리는 마이너스 그 허수가 될 거거든. 그래서 A하고 마이너스 DI 곱하면 마이너스 AD 하고 I가 묶여 나갈 거고 B하고 C 곱하면 마이너스 BC. 그럼 차라리 마이너스 묶어내면 더 좋겠네. 아예 마이너스 묶어버리면 플러스 AD에다가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묶였으니까 플러스 BC I 이렇게 됐나? 그러면 분모가 실수니까는 이렇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하시고 하면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C제곱 플러스 D제곱분의 AC 플러스 BD가 될 것이고 뒤에는 C제곱 플러스 D제곱분의 AD 플러스 BC 이 전체만큼의 I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나누기가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뭐 그냥 뭐 이 정도까지는 연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0이 아닌 경우에 이런 연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런 사칙 연산을 하잖아. 뭐 이런 연산을 한다. 사칙 연산을 한다.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법칙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복소수도 성립하는 법칙이 있는가를 보면은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교환 법칙. 덧셈하고 곱셈할 때 교환 법칙이라는 거 써 먹어봤죠. 만약에 어떤 복소수가 있다. 또 다른 복소수가 있다. 4개를 더하고 있다. 그러면 교환 법칙이 뭐냐면
이 연산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의 위치 교환이라 했지. 위치 교환. 자리를 서로 바꾸면 얘가 앞에 오고 얘가 뒤에 올 건데, 이렇게 더하기 하고 있으면 위치를 바꿔도 값이 똑같다. 이 식이 성립한다. 또는 얘가 있는데 에어컨 틀어서 그런지 좀 춥네요. 얘를 곱했어요. 곱하기 기호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서로 위치를 바꾸어서 이렇게 되더라도 성립한다. 그래서 덧셈과 곱셈에는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복소수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더라. 성립하더라. 너무 밀렸네. 좀 땡겨 씁시다. 성립하더라.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 연산하던 것과 거의 비슷해. 이 구분만 잘 지어주면 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자,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3개 나와야 되겠지? 예, 각각의 3개의 복소수가 있다고 합시다. 앞에 거를 먼저 결합하고 뒤에 거를 연산하는 거나, 3개가 있을 때 뒤에 거를 먼저 연산해서 나중에 앞에 거를 연산하는 거나, 이 식이 저변 같더라 해서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함을 볼 수 있고요. 또는 G1, G2, G3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앞에 거를 먼저 결합해서 곱하기 하고 그 결과에 뒤에 거를 곱하기 하는 거나, G1, G2, G3가 있는데 뒤에 거를 먼저 결합해서 곱하기를 하고 그 결과에 앞에 거를 곱하는 거나 결과가 같더라 해서 덧셈과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남았지. 분배 법칙. 분배 법칙 나누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복소수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곱해져 있는데 항이 안에 2개 들어있어요. 2개 항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나누어 주는 법칙. 이렇게 한번 곱하기 나눠주고 곱하기 나눠주고, G1 곱하기가 하나고 곱하기까지 묶어야 됩니다. G1 곱하기가 하나인데 얘를 여기다 하나 묶고 나눠주고 여기다 하나 나눠주고 그 결과물들을 더한다. 이렇게. 이게 분배 법칙이지. 그래서 G1, G2 그 다음에 G1 곱하기 G3 되니까 곱하기 기호 생략하면 G1, G3인데 그들 사이는 더하기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식이 성립하더라. 또는 뒤에서 분배하는 것도 성립하더라 해서 복소수도 실수처럼 아주 뭐 편리하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다 성립하더라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전에 하던 연산과 거의 같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몇 번 예제 문제 연습해 보시면 금방 익혀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복소수, 현례 복소수 가지고 연산할 때 이 복소수 파트에서만 가지는 특징 이런 연산이 좀 있어. 요걸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봅시다. 제목은 현례 복소수의 성질이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떤 현례 복소수가 있는데 이 복소수에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이 복소수에 현례 복소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만큼 전체를 또 켤레 씌워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켤레 켤레면은 원래 복소수의 값과 똑같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2i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켤레 하게 되면은 1 플러스 2i잖아. 근데 그만큼을 또 켤레를 하게 되면 이게 1 플러스 2i에다가 켤레가 붙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켤레 해버리니까 1 마이너스 2i. 요 켤레 붙으면은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안에 있던 요 알맹이 값과
요 알맹이 값과 요 결과물이 서로 같아진다는 거야. 요 최초에 있던 요거랑 켤레 해버리면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또 켤레 하면 또 켤레 되고 같다가 부호만 다르다, 같다가 부호만 다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손바닥 뒤집었다가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두 번째,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요. 이 복소수와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볼게. 어떤 복소수를 임의로 a 더하기 bi의 값을 가진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켤레는 a 빼기 bi잖아. 얘들을 뭐 하냐면 더하기 할 거야. 그러면 a랑 더하니까 2a, bi 더하기 마이너스 bi니까는 b 빼기 b는 빵. 이렇게 나와.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2a라는 것 자체가 실수가 돼버렸다는 얘기지. 실수. 원래는 복소수끼리의 합이었거든. 얘도 복소수고 얘도 어떤 복소수인 거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서로가 두 개가 켤레 관계일 경우에는 그 켤레 관계의 복소수 두 개를 더해버리면 무조건 실수가 돼버린다. 이 뜻입니다. 또는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요. 그 복소수에 켤레 복소수를 곱하게 되면, 즉 어떤 복소수가 a 더하기 bi라고 했을 경우에 켤레인 a 빼기 bi를 곱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합창호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고 i 즉 붙으면서 부호 반대로. 얘도 의미가 뭐냐? 얘도 결과가 실수로 나온다. 무조건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니까 결과가 무조건 실수다. 해서 어떤 복소수들의 합인데 관계가 켤레 복소수라면 결과가 무조건 실수가 되어 나올 거고, 어떤 복소수들의 곱인데 그들의 관계가 켤레 복소수라면 결과물이 무조건 실수가 되어 나온다. 세 번째,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요.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가 원래 있던 복소수와 같다면, 얘가 성립한다 그러면 원래 이 복소수는 정체가 뭔데? 무조건 실수여야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a-bi로 예를 들어서 볼 수 있겠고, 얘는 a 플러스 bi지. 얘가 같아지려고 그러면 a와 a가 같고 마이너스 b와 플러스 b가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b와 플러스 b가 똑같을 수 있는 방법은 b가 0인 경우밖에 없어. b가 0이면 허수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이 복소수는 애초에 실수였다, 그 얘기입니다. 얘가 성립한다면 애초에 그 값은 실수였다. 허수가 섞여있는 상태에서는 켤레 수였을 때 서로 같을 수는 없다. 허수분의 부호가 바뀌니까. 네 번째,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요. 그 복소수의 켤레랑 이번에는 원래 복소수에서 마이너스를 곱한 값이랑 같다라고 한다면 얘를 한번 비교해볼까? 얘도 일반적인 복소수를 써가지고 a, 원래 g라는 값이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그의 켤레는 a 마이너스 bi일 거고, 같다. 얘가 a 플러스 bi인데 앞에 마이너스 곱해졌으니까 분배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되겠지. 같으려 그러면 a랑 마이너스 a 같으려 그러면 a가 0이 되는 수밖에 없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bi는 똑같네. 그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실수 부분이 무조건 0이 되어야 하네. a가 무조건 0이 되어야 하네. 그런 경우에는 얘는 순허수야. i가 붙어있는 부분만 있는 거니까 얘는 순허수야. 근데 b가 얼마일 때도 성립하는 거야? b가 0일 때도 성립하는 거야. 즉 a도 0이고 b도 0이면은 또 이게 성립해. 애초에 주어진 이 값이 0이어도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는 말은 애초에 주어진 값이 0이었거나 아니면은 실수 부분이 0인 순허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제 거의 끝나가요. 어떤 복소수가 하나 있는데
걔랑 다른 복소수 하나를 더해. 근데 얘는 더한 값에 그 결과물에 켤레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한 거랑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그 복소수의 켤레랑 또 다른 복소수의 켤레랑 따로따로 더한 값이랑 서로 같다는 거야. 얘의 증명은 얘를 a 더하기 bi, 얘를 c 더하기 di 해가지고 더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켤레 씌우면 여기가 이게 마이너스로 변할 거거든. 그 다음에 G1의 바 같은 경우에는 얘만 바뀌어서 A-BI, G2의 바 같은 경우에는 얘만 바뀌어서 C-DI. A랑 C랑 합하면 얘 그대로 성립할 거고 A 더하기 C.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DI면 마이너스 묶어내고 B 더하기 DI라서 아까랑 같은 값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근데 얘가 뭐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얘 여기다 다른 복소수를 뺀 결과에다가 켤레를 씌운 거나 아예 복소수의 그 복소수들의 켤레를 구한 다음에 뺀 거나 값이 똑같다. 이것도 내가 이렇게 해서 증명해 보면 됩니다. 그냥 성립합니다. 마지막 내용 더하기 빼기 있으니까 곱하기 나누기로 해봐야지.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거기다 다른 복소수를 곱했어. 거기다가 켤레를 씌우는 거나 어떤 복소수의 켤레를 구한 다음에 또 다른 복소수의 켤레에다가 곱하는 거나 결과가 똑같다. 얘가 성립한다는 것은 나눗셈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거든. 어떤 복소수 분에 어떤 복소수를 해봐가지고 이 결과물에다가 켤레를 씌우는 거나 어떤 복소수에다가 켤레를 씌우고 그분의 어떤 복소수분에 켤레를 씌운 거나 결과가 똑같다. 물론 분모가 0이 아닌 상태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G1을 A 더하기 BI, G2를 C 더하기 DI로 두고 양변 계산을 해보면 결과가 똑같게 나와. 얘 마찬가지고. 그래서 켤레 복소수는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런 게 없었지. 없었으니까 당연히 없었지. 기존에 없던 이런 성질이 성립하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복소수를 A 더하기 BI라고 설정해 놓고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몇 번씩 증명해 보시고요. 많이 쓰이는 거는 실수가 되나 안 되나 판단하는 거. 이런 거. 뭐 이럴 경우에 결과가 무조건 실수가 되고 이런 경우도 무조건 실수가 된다. 결과물이 무조건 실수가 되는 경우 이런 거 많이 쓰이거든. 그리고 이런 거는 실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여. 실제 계산할 때 이게 답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연산을 많이 써먹는 거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연산할 때 편하게 바꿔서 이렇게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번 시간에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었고 복소수는 할 수 있는 연산 자체가 별로 없어요. 뭐가 있는데 이거밖에 없다 하더라. 이거 어떻게 하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만큼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니까 끝나더라. 원래 우리가 기존에 실수 가지고 연산하던 게 그냥 다 성립하더라. 실수에 성립했던 법칙들이 그냥 다 성립하더라. 다만 켤레가 약간 특징적인 성질이 있는데 그런 성질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들은 조금 비교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익히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결론이 실수가 될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은 잘 알아두시고요. 됐죠? 오늘 내용 이거밖에 없거든. 개념을 익힌 후에 문제 푸시고 문제를 푸는 것은 개념을 더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개념 보시고 문제까지 같이 다뤄주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개념만 설명해주고 마치잖아. 하지만 너희들은 문제까지 한 번에 풀어봐야 돼. 교육학에서 실험을 해봤어. 한쪽은 개념만 쫙 익히고 다 끝나면 이제 문제만 쫙 풀리고 다른 쪽은 개념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풀렸어. 물론 수준이 비슷한 그룹을 만들어서 실험을 한 거야. 결과는 개념 끝 문제 따로 한 방보다
개념을 익히는 동시에 문제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는 그 반이 더 높은 성적을 기록을 합니다. 약 5점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랬어. 그런 실험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시간상 개념만 설명해 주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다 싶으면은 바로 문제를 풀면서 다시 개념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을 꼭 거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